안녕하세요. 아르트 심리상담센터 최윤희라고 해요. 오늘은 집중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. 보통 집중을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학습을 할 때 좀 집중을 못한다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우선은 제가 매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. 우선은 우리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. 예를 들어 집안이 좀 시끄러운다든지, 아니면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정리가 좀 안 돼갖고 아이가 집중을 좀 못했다든지, 아니면 전자기기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되어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, 전자기기라고 한다는 거는 TV나 아니면 핸드폰, 아니면 PC, 아니면 태블릿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전자기기하고 너무 좀 가까이 있어서 뭔가 좀 하다가 핸드폰을 좀 본다든지, 아니면 뭔가 좀 하다가 PC를 좀 본다든지,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우선은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나 다 마찬가지겠지만,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, 아니면 내 아이가 나보다 나중에 커서 조금 더 행복했으면, 조금 더 잘 살았으면, 조금 더 원하는 걸 좀 자유롭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, 뭐를 해야 된다, 그런 식으로 좀 아이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아이가 불안해갖고 좀 집중을 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좀 아이한테 좀 대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. 그리고 아이의 정서,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. 어떤 스트레스가 정말 과도하게 오면은 이제 멘붕이잖아요.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. 조금만 해다가 뭐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, 음식을 만들다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음식을 좀 태워 먹다든지, 아니면은 칼질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칼질을 하고 있다든지,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는 순서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의 스트레스가 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떤 갈등이나, 아니면 가족 간의, 형제 간의 갈등,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아이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정서가 좀 지금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이 있어요. 인지적인 부분은 이제 지능하고 이제 인지하고 좀 별개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지능적으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지능이 좀 낮다든지, 아니면 지능에는 문제 없지만 어떤 학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그 부분이 좀 떨어진다든지,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인지적으로 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. 행동적인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좀 집중을 왜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하면 되겠죠. 네,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아이랑 얘기를 좀 나눠본다든지,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 환경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, 집이 시끄러워서 그러면 좀 아이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집을 좀 조용하게 한다든지, 집이 좀 널브러져 있으면 좀 약간 좀 정리를 한다든지, 아니면은 전자기기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면은 집중하는 동안에 전자기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, 아니면 전자기기를 다 끈다든지, 전원을 다 뽑아 놓다든지, 기타 등등이 좀 여러 가지 있겠죠. 제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서는 집에서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이고 뭐고 다 꺼놓더라고요. 꺼놓거나 아니면은 무음으로 하거나, 아니면 핸드폰은 엄마 아빠 방,
그리고 나는 뭐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꺼놔서 아이의 스케줄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. 그래서 학원을 가면은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학원에 좀 전화를 해서 아이한테 좀 전화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이가 예를 들어 부모님의 어떤 기대 수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집중을 못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기대 수치를 좀 낮춰야겠죠. 근데 부모님의 기대 수치를 낮추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이렇게 꼭 잡고 있던 거를 놔야 되는데 그걸 놓으면은 이렇게 나락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은 그거를 좀 움켜잡아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아니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조금 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 그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서 아이가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그게 기대 수치 낮추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떤 집중할 수 있게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아니면 부모님이 밖에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일을 좀 만들어서 그런 일을 좀 해서 아이하고 좀 나하고 좀 거리 두기를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정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.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. 아이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거다. 그럼 그런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좀 좋겠죠. 그리고 우울하고 뭐 불안이 좀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뭐 정신과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저희 전문 기관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. 어떤 방법이 좀 우리 아이한테 좀 좋을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지능이 좀 낮아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끔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지적장애 뭐 한 1급, 2급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지적장애 3급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아이 그냥 평범한 아이로 중고등학교까지 잘 지낼 수 있는 부분, 그게 잘 지낸다는 게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잘 맞출 수 있는 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학습 정도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를 좀 알고 그거에 맞게끔 뭐 1대1 과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로 그룹으로 좀 한다던가 뭐 아니면 아이의 수준에 좀 맞춰서 저희 같은 기관에 오시면 아이 보통 1대1로 인지치료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끔 기초학습 능력을 좀 아이 수준을 좀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어머니들이 이제 학원을 가고 싶어 하세요.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근차근 조금씩 지금은 되게 많이 더디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가면은 우리 아이 나중에 분명히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좀 믿고 지금은 우리 아이가 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좀 못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심리에서 말하는 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우울이 되게 심하다. 아니면 불안이 심하다. 아니면 우리 아이가 ADHD다. 아니면 감각은 별로 없습니다. 틱이다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을 복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우울하고 만약에 불안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정신과에서 정말 좀 심하거나 그러면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좀 정기적인 그런 거를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과 가기가 좀
그러니까 좀 꺼린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까운 내과나 그런 데 가시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아이가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처방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과나 그런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이러니까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처방해 주는 병원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약 중에 내과나 일반 병원에서도 이런 거를 좀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가셔서 정말 우리 아이가 심리상담도 받고 그런 좀 약간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게끔 아이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ADHD는 약은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ADHD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럼 어머님들이 약 먹이기 꺼려서 안 먹이시는 부분은 있지만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싶으면 저는 좀 우선 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정말 아이가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약의 효과는 80%, 심리상담 효과는 20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만난 내담자들도 그랬고 어떤 논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효과가 더 월등히 더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 약을 끊었을 때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ADHD 같은 경우에는 약을 좀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틱도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틱도 이제 틱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다가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저는 좀 약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가 의사소통 장애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? 자폐 아이들이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아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장애 아니면 학습부진하고 학습장애는 다른 영역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. 이렇게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 부분 영역이 있고요.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경우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좀 나눠볼 수는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집중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해서 환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인지 인지적인 부분인지 행동적인 부분인지 어떤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지 좀 알고 이후에 어떻게 좀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좀 좋을지 그거를 좀 알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는 새로운 방법, 우리 아이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원인을 알았으면 그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